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비트코인은 39,000달러까지 반납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4만 달러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만 달러까지 후퇴를 할지 여기서 반등하면서 다시금 42,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시도를 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반납하기 직전 1시간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무려 7,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900억 원 정도가 한 방에 사라졌던 겁니다. 시장에 이렇게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우선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에 돈줄을 죄겠다라는 기존의 스탠스가 실행됐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겁니다. 다만 하루 전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에 최다 수치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 고용률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이렇게 코로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계획대로 단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치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밤사이 4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미국 SEC가 다시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래저래 한 반나절 시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겹쳤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비트코인은 이렇게 3만 달러를 향해서 내달릴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조만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재반 상황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여주는 행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해왔던 4만 달러를 반납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4만 달러에서 후퇴할 경우에 약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3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우세했던 만큼 이래저래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반납하기 직전 1시간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는 무려 7,500만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 청산 규모가 2,692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청산 규모가 2억 3,800만 달러이고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억 9,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선물 시장에서 롱숏의 대결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됐고 청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물 시장에까지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이렇게 끌어내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현재 두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순 우려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악재를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밤사이 43,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반등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됐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지표로 여전히 경기가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아직 긴축 정책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획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름 연준의 긴축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반등세를 안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미국 SEC가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 제출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반려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SEC는 사기와 조작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발키리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한 뒤에 연이어서 승인 거부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시장이 움직일만 하니까 찬물을 확 끼얹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호한 분위기가 선물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고 지금의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어지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압박 역시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실제 상황과 배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전 상황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에 암호화폐 사용과 거래,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추세, 위험, 조치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크고 불법 활동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 같은 입장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 기업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곳 역시 러시아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전후 맥락이 안 맞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맥락도 스탠스도 다소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충동적인 거래를 막겠다라면서 가상화폐 ATM 기기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가상화폐 광고 금지 가이드라인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시장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이런 조치는 얼핏 봤을 때는 암호화폐 산업을 억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 싱가포르 역시 상당히 전후 맥락이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자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영은행 DBS가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더 낫다라고 추켜세운 그런 곳인데 싱가포르 당국은 DBS 계열사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를 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겁니다. 사실상 국영은행이 나서서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게끔 돈줄의 유통 흐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바꾼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이 바이낸스를 사실상 내쫓은 이유 그건 산업에 대한 탄압이 아닌 이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한 수익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상황 참 복잡하게 돌아간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참 더럽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개미들을 결국에는 털어내고 돈을 버는 존재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틀에서 바라보면 결국 세계 곳곳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을 해가고 있고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시세는 이런 성장세와 발을 맞춰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선순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어려움이라면 아주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은 머지않아 시장에 상당한 활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여주는 것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미국 연준의 CBDC 보고서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 연준이 보여주는 스탠스,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대체로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CBDC를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우선 CBDC가 가진 장점을 거론했는데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유력한 통화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국경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신기술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화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CBDC가 도입되면 전통은행들의 예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금융기업을 회피하는 추세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시민의 자금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해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더 바라보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최소한 CBDC를 바라보는 연준의 입장이 부정적이진 않다. 이 같은 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은 이미 혁신 기업은 물론 기존 레거시 금융사들과 함께 CBDC에 대해서 꽤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지불결제 사업자 그룹 FPC에 연준이 가입해 있는 건데 이 조직은 CBDC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비자와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등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고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인 크레이그 두잇입니다. 비자나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등은 모두 하나같이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특히 마스터카드는 이 시장의 설계자로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연준이 왜 CBDC 보고서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장점을 거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을 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이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반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망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나름의 가치 판단,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장 상황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